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어느 저녁, 경기도 가평의 작은 시골 마을, 청살리의 한 낡은 농가 마당에서 45세의 김수진은 하얀 무릎 위로 흘러내리는 가벼운 실크 가운 차림으로 조용히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발끝에는 슬쩍 드러나는 흰색 발목 양말과 함께 검은 고무 슬리퍼가 살짝 흔들렸다. 머리카락은 은은한 밤색으로 긴 생머리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담담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눈빛으로 그녀는 이웃집 쪽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바로 그 순간 이웃집 할아버지 70세의 이정호가 담벼락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굵은 손에는 낡은 등불이 들려 있었고 마치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느릿한 걸음걸이였다.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감정을 주고받는 두 사람. 김수진은 조용히 농장 한쪽에 놓인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의 안식처로 삼아온 곳이었다. 헛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고 안에는 그녀가 20년 넘게 돌봐온 말 흰결이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가운을 풀어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차가운 가을 공기는 그녀의 맨살을 스치며 오히려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 순간 헛간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수진아. 이정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가 필요 없었다. 수진이 부드럽게 몸을 앞으로 내밀자 이정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손끝으로 쓸었다. 그의 손은 생전 처음 본 듯 부드러웠고 그 힘겨운 세월을 견뎌낸 굵은 손가락 사이로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45년 동안 감춰온 외로움과 갈망을 발견했다. 헛간 안에선 말 흰결의 낮은 숨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정호는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다가가 조심스레 입맞춤을 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떨렸지만 곧 그 입맞춤은 서로에 대한 열정으로 번져갔다. 수진의 가운 사이로 살짝 드러난 긴 목과 쇄골,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는 헛간의 어둠 속에서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다. 이정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간절했다. 그 순간 45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며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헛간 문 밖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함께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헛간 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갑자기 고요함을 깼다. 이 밤, 우리 둘의 운명이 시작되는 걸까? 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줄기 달빛이 헛간 벽 너머로 비치며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의 불길한 전조를 드리웠다. 비 내린 다음 날 아침, 청살리의 작은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김수진은 여전히 헛간에서의 밤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그녀가 입은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웠다. 발끝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베이지색 플랫슈즈가 살짝 보였고 목에는 조용한 빛을 발하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그런 수진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폭풍을 품고 있었다. 수진은 마당을 지나며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지만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다. 저 여자가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아직도 집에만 살아서 그런가 봐.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던 평범한 일상은 이제 먼 기억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헛간에서 다시 만난 이정호는 전날 밤보다 더 상기된 얼굴이었다. 그의 거칠어진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짙은 눈썹 아래로 반짝이는 눈빛은 깊은 결의와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제는 조금 놀랐지? 내가 이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운 농담이 담겨 있었다. 아니, 이제 와서 나이 핑계 대면 어떡해. 난 아직도 쌍꺼풀 있는 애들 보면 놀란다니까.
수지는 그 말에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나도 늙지 않는 거네요? 그녀의 농담에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밤마다 헛간에 몰래 나타나는 거지.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 헛간 안에 앉았다. 수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온 고독과 그리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그냥 그런 삶일 줄 알았는데 이젠 아니에요. 45년 동안 감춰온 마음이 이렇게 불타오를 줄은 몰랐어요. 이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진아, 우리 둘 다 외로웠어. 그리고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출입하는 헛간을 향해 던져진 작은 돌멩이들과 낡은 담벼락에 새겨진 부끄러워라라는 낙서가 그 증거였다. 마치 마을 전체가 그들의 사랑을 짓밟으려는 듯 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이러다 마을에서 쫓겨나겠죠?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이정호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더라도 난 수진 씨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의 말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헛간 문 밖에서 들려온 낯선 발걸음 소리가 두 사람의 숨을 멈추게 했다. 누구지? 수진이 속삭였다. 이 시간에 누가 오지? 이정호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낡은 농부 복장에 검은 생모자를 눌러쓴 채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바로 수진의 아버지 김태훈이었다. 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그 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헛간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 마을에서 우릴 얼마나 창피하게 만들 생각이냐. 그 순간 이정호가 단호하게 나섰다. 태훈 씨, 제가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나이 차가 크다고 손가락질 받는 건 알지만 이 사랑만큼은 진심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싸늘한 겨울 바람처럼 헛간 안을 휘감았다. 김태훈은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돌렸다. 그럼 이 일은 끝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수진과 이정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숨겨진 사랑은 이제 막 불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헛간 밖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낮은 한숨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서막일까? 그 밤, 헛간 안에는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녀는 속삭였고 그 마른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청살리의 작은 마을 광장에는 눈발이 살랑살랑 흩날리고 있었다. 김수진은 긴 검은 코트 아래로 살짝 드러나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원피스는 몸에 딱 맞아 그녀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고 목에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발에는 따뜻한 검정 부츠를 신었으며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장갑이 있었다. 수진의 머리카락은 반짝이는 검은 빛으로 윤기가 돌았고 그녀의 짙은 눈매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마을 시장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김없이 그녀를 향했다. 속삭임과 함께 던져지는 의심스러운 눈빛들. 아직도 저 여자 저러고 다니는 거야? 애도 곧 태어난다던데, 참. 수진은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헛간에서는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터질 듯한 가슴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두툼한 회색 니트 스웨터에 검은 작업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손목에는 오래된 가죽 시계가 살짝 보였다. 그의 굵은 손길은 수진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수진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이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를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정호 씨, 난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히 맞서야 해요. 그 순간 시장 한켠에서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호기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난히 눈에 띄는 여성, 마을의 수다쟁이 박명희가 선두에 서서 소리쳤다. 이게 무슨 꼴이야. 45세의 김수진이 저 나이든 이정호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부끄러움도 없지. 그녀의 말에 군중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수진은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도 당당히 앞으로 나섰다. 맞아요. 저는 이정호 씨와 사랑에 빠졌고 아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은 나이로 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건했다. 군중 속에서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또 몇몇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때 이정호가 앞으로 나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수진 씨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둘의 미래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그녀 곁을 지킬 것이다. 그의 말에 몇몇 남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고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회관 쪽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달려왔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마을의 이장으로 평소 엄격하고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잠깐.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모두 진정하라. 우리 모두 청살리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진우는 수진과 이정호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이런 일이 마을에 알려지면 우리 청살리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느냐? 너희 둘 다 마을에서 떠나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두 사람을 찔렀다. 수진은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다. 진우 씨, 저희도 이 마을 사람이에요. 저희가 떠난다고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싸울 거예요.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었고 눈발은 거세졌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운명에 함께 울부짖는 듯 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들려온 말발굽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다. 수진과 이정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누구지? 수진이 속삭였고 이정호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마을의 냉혹한 시선과 싸우며 두 사람과 그 아이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말발굽 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겨울밤의 어둠 속에 깊이 묻혀 있었다. 한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인 청살리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낡은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김수진과 이정호는 마을 광장 한켠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수진의 붉은 원피스 자락은 눈밭 위에 살짝 내려앉았고 그녀의 검은 머리칼은 차가운 바람에 살랑이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이정호는 두툼한 회색 코트에 목도리를 단단히 둘렀고 굵은 손으로 수진의 손을 감싸 안았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검은색 말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말 위에는 낡은 가죽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긴 외투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결연했다. 바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내려온 김태훈의 조카 김도현이었다. 그가 나타난 순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였고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김도현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말에서 내려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저씨,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과 마을을 위해 해결책을 찾으러 왔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수지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해결책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아저씨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호 씨와 수진 씨 사이에 태어날 아이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 아이가 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운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다. 전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을의 박명희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런 건 옛날 이야기나 아니야. 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것으로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수진 씨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수진과 이정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마을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아이와 그 부모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무너지면 마을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을 회관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렸다. 모두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정호가 물었다. 도현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이 신호는 마을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경고입니다. 누군가가 이 비밀을 이용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한층 더 거세졌고 눈발이 흩날리며 마을은 순식간에 어둠과 불안에 휩싸였다. 수지는 도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낮고 으스스한 웃음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마치 이 마을의 오래된 비밀이 이제 막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도현이 속삭이듯 말했다. 헛간 안의 바람이 거세지며 문이 삐걱거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겨울밤의 어둠 속 헛간 안은 싸늘한 공기와 쇠사슬처럼 얽힌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수진은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 잠옷 위에 검은색 레이스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가운은 허리선을 살짝 감싸며 몸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고 그녀의 맨발은 차가운 헛간 바닥 위에 살며시 닿았다. 긴 밤색 머리칼은 어깨 위로 흘러내려 달빛에 반짝이는 듯 부드럽게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기대,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반짝였다. 이정호는 낡은 작업복 위에 두꺼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은 바람에 시린 듯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우리 아이도, 우리 사랑도. 바로 그때 헛간 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렸다.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김도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다니 대단하십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을의 적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 씨, 대체 무슨 일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나요?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수진 씨 아이는 청살리의 운명을 바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몇몇 세력들이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죠. 그들은 이 아이를 없애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네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 그 순간 헛간 밖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며 늙고 거칠어진 김태훈이 등장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이정호, 내가 뭘 하려 하는지 알고 있다. 더 이상 수진이를 괴롭히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태훈 씨,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이젠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그 순간 마을 곳곳에서 불빛이 깜박이며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고 눈발은 마치 무언가를 알리는 신호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 수진은 도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뒤에서 헛간 벽 너머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함께 다가오는 위협의 시작이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야. 그 속삭임이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갔다.